안녕하세요. 자,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의 뭐 기싸움일 수도 있고,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뭐 2차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듣기 힘든 논리로 지금 제2차 관세 전쟁이 빠르면 이번 주에 끝이 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원만하게 말이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십수년 동안 해 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좀 바탕에 두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지금 이제 현재 처해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트럼프도 이제 있거든요. 이 부분과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이번이 2차 관세 전쟁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안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반영이 되겠지만은 이게 피로감이라는 게 항상 그 어떤 이슈든 그것이 악재든 호재든 이제 피로감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뷰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갔었던 첫 번째 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첫 단계에서는 바로바로 주가의 반응을 해줬었습니다. 그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이.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어땠느냐? 첫 번째 세션처럼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한계 흐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파급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늘 발생을 하는데, 이제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이미 4월 달에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미국 증시 역사상 뭐 2000년대 버블도 있었을 것이고 1929년에 대공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5%가 넘는 폭락이 있었죠. 이제 지수의 폭락. 근데 그것이 그 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짧은, 가장 급격하게 떨어진 역사적인 순간이 이번 2025년 4월달에 있었던 그 관세 이슈로 인한 폭락이었거든요. 자, 그 폭락이 이번에 다시 뭐 재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이제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이 이제 피로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이번 관세 이슈도 2차 관세 전쟁인데, 이 부분이 이전만큼 그렇게 주가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장기간 오랫동안, 이번에 1차 관세 전쟁 때는 거의 2달 가까이 갔었잖아요.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지금 매수 전략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100% 관세 전쟁 이전에 시진핑이 히토르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뒤로 이제 100% 관세를 더 때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운 전쟁이 해운전으로 갔죠. 그래서 뭐 해상 운송 회사 관련돼 가지고 운송에 어떤 뭐 제재를 가하겠다, 수수료를 더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토르 이야기와 100% 관세 이야기의 어떤 그 비중하고 그 무게감하고 해운전의 그 무게감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어제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제 트럼프가 멘트를 날렸죠. 제가 알기로는 식용유를 어떻게 뭐 이제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겠다. 식용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하죠.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진다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식용유가 중요하죠. 근데 해운전에 비해서 또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가면 나중에는 월병 과자 뭐 안 보낼게, 월병 과자 안 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점점점 1차 관세 전쟁에서 2차 관세 전쟁의 어떤 그 피로감, 그리고 그 수위도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또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날리지. 그리고 지금 날린 트럼프의 멘트에서 또 시진핑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차 관세 전쟁 때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제 교착 상태고, 뭐 정말 전운이 감돌았던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실무진끼리 고위 관계자끼리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나요? 그래서 뭐 몇 시에 만나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고 그러면 이것이 다음 이제 다음 날에도 만나는 건지 전 세계가 그 실무급 회의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실무급 회의에서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그때 출렁였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자, 어제 이제 미 상무부의 뭐 직원이었던가요? 이미 중국과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실무진끼리 접촉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실무진이 이미 미팅을 했다는 것은 이 역시도 저는 거의 끝물에 다다랐다. 물론 그 뒤에 식용유 버전이 식용유 멘트가 트럼프에서 나왔긴 합니다만은 벌써 실무진끼리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번 2차 관세 전쟁이 1차 관세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 수위가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자, 지금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죠. 자, 이 정상회의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예정으로 일단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모릅니다. 또 만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예정이 돼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안 만날 수도 있죠. 뭐 모릅니다. 미래는. 그런데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트럼프가 시진핑을 안 만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24년 미 대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뜻은 트럼프의 대선 이후,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제 일주기에 가까운 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1년 동안, 물론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거의 대통령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들을 내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자지구 휴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했었던 부분들, 공헌했었던 부분들을 어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에서의 자신이 해 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공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전히 중국과의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교착 상태에 있고 중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오게티로 작용할 경우에 다른 모든 업적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이번 시진핑과 에펙 정상회담에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그 당일날에 그냥 두 사람이 단판 승부를 본다는 것은 아마 외교를 아시는 분들, 글로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전에 이미 다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만날 것입니다. 이미 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시진핑 한 번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1주년 그 당선 기념을 축하하기 바로 직전에 시진핑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1년의 농사를 이제 활용 점정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저는 그 수순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낀 것이, 이제 각 회사의 가장 높은 분, 이제 CEO죠. 그 CEO들이 만날 때 밑에서 장난 아닙니다. 뭐 의전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비행기 예약, 뭐 별의별 일들이 엑셀에다가 어떤 그 일정표를 짜면은 수십 가지의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관세 협의가 계속 늦춰질 경우에는 이게 아수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정상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 두 사람의 관세 협의가 거의 90% 이상 2차 관세 전쟁이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정상회의가 이제 10월 31일에 있다고 한다면 그 준비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뭐 기자들부터 모으고 그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도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율을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경호도 중요하고 의전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사전에 조율하려고 한다면은
관세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것도 최종 확정이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돌발 변수가 나타나가지고 너 안 만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1주년 농사를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굳이 시진핑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꼭 시진핑을 만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1주년을 맞이하는 그의 이제 대통령으로서 1주년을 맞이하는 그 자리는, 그리고 그 평가를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더 부흥해졌다는 그런 신호를 반드시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테슬라 주가는 물론이고 미국 증시에는 매우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 테슬라도 $40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잖아요. 더 큰 높은 상승을 단기간에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조정은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정말 절묘한 순간에 이번 조정이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관세 이슈가 이제 거의 종료가 되는 분위기가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저는 폭발적인 연말까지의 랠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도 $426의 세주, 그리고 430에서 431달러 사이에 9주, 그래서 12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관세 이슈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시장의 충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점점점 무마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폭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혹시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을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1차 관세 전쟁, 그리고 현재 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스케줄링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